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한 오청성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오청성이 정부 합동신문에서 자신이 사망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는 것. 건강을 회복한 오 씨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 방금 들으신 내용은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기 위해 귀순한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신통방통은 일단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 그렇게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토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 보도를 뒤집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방향에서 토론을 그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국장님, 일단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충실해서 네.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표현인데 네. 연루됐다는 것이 본인이 사망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무슨 오해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개입 정도가 오해를 받았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아일보 보도처럼 뭐 거기서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남쪽으로 도망온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 보도입니다. 네, 차 교수님,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오청성 씨가 자기 입으로 진술했다는 뜻인가요? 그러게요. 뭐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오청성 씨가 기분에 따라서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인용을 한 걸 보면 오청성 씨가 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마 자백을 했다기보다도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동신문조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신원 진술부터 시작해서 기순의 의도가 뭔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청성 씨가 판문점이 넘어올 때 지금 우리 전 국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때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꼼꼼히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아마 시간대별로 아마 분초 단위로 이야기를 하면서 행적을 아마 체크를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청성 씨가 아마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네요. 황 차장, 네. 정부의 합동신문조라고 하면 어디죠? 국정원에 들어갈 것이고 뭐 그다음에 기무사.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군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통일부.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순 동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귀순 동기가 뭐냐를 계속해서 묻게 되는데 정말 이 귀순자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자기 신변을 위해서 뭔가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닌지요? 다 따집니다. 예, 이번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모종의 사건과 연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그 합신을 할 때 합동신문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 진술에 따라서 이 진술을 이제 다른 사람의 진술과 비교해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전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평양에 어디 살았다고 하면 과거에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서 그럼 그 동네에 살았으면 그 사람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거기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합동신문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인데 이 오청성 씨가 만약에 자기가 무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뭐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걸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안 저질렀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 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걸 먼저 털어놓는 거는 좀 약간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 씨가 넘어오고 나서 한 12월 중순쯤에 사실 저희도 이런 첩보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이 오청성이 개성 부근에서 민간인을 운전병 아닙니까? 민간인을 약간 사고로 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넘어온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여러모로 해봤지만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랬던 건데 이번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뭐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도 약간 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경우에 2년적 동기를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속내를 따져보면은 여자 문제, 돈 문제, 노름을 하다가 뭐 빚을 졌다든지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크게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급박한 어떤 그렇죠. 이유가 생겨서. 그렇죠. 살 수 없기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살 수 없는 이유 중에는 말씀하셨듯이 이념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동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내려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려왔다고 할 때 그거를 그 동기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혹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가 그쪽으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게 또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더욱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대표님, 이제 북한에서 누가 죽었다. 그게 뭐 사고가 일어나서 죽었다든지 혹은 이제 정말 실제로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북한에서 살인 범죄면 꼭같이 살인을 합니다. 북한은 아직 살인 제도가 사형을 한다. 네, 사용을 합니다.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는 권력과 돈만 있으면 사형수도 살아나는 곳이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오청성 씨가 넘어와서 어떤 범죄를 먼저 저질렀는데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친구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피해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먼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북한에서 피해자가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그 어떤 피해를 내서 피해자가 일반인이 민간인이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가령 권력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근무하던 판문점 부대라는 곳은 철저히 북한에서 중앙당 이상급의 간부 자제들이 와서 있는 곳인데 이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 친구가 권력을 쓸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높은 급의 권력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자제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왔을 가능성 그걸 따져보게 된다는 건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도를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판문점에서 근무할 수 없었을 텐데, 또 하나는 혹시 북으로 오청성을 다시 송환하기 위해서 누군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 제기하고는 별도로 동아일보 보도, 그 보도문 자체도 직접적인 실명 인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을 누군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뒤집어 씌웠더라도 본인이 이 조사에서 그걸 부인해버리면 사실은 그만이거든요. 뭐 다른 증거가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본인이 정말 이런 짓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본인은 안 했는데 혹시 북한 측 당국자가 뭐 알려온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만한. 그동안 남북 접촉이 많았으니까. 접촉이 많았으니까 그런 걸 해볼 만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비공개로 한 그 대화 중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내려갔는데 뭐가 어떻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가 그걸 믿고 오청성이 혹시 이런 거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라고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다면 정말 진상이 무엇인지 하는 건 밝혀볼 필요가 있죠. 네, 황 차장. 근데 이제 그 일반 독자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신문 기자들은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인용을 누구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용을 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따져 봅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일단 정부 당국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 이거 뭐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인데, 정부라고 하면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통일부 여러 군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취재한 기자만이 알겠죠. 기자만이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취재원을 이제 감추고 싶을 경우에 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 부처까지는 밝힐 때가 있잖아요. 통일부 관계자라든지. 그것도 거기까지는 밝혀도 괜찮을 때, 그러니까 밝혀도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겠다 판단하고 본인도 그 취재원도 동의를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그것조차도 밝힐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아마 취재원이 완벽하게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맞다면. 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취재기자가 오청성 씨를 좀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오청성 씨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시도는 해볼 수 있었겠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오청성 씨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까지 와 있다 이런 걸 밝히잖아요. 네. 예. 지금 간 수치가 높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래서 그 의료진이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이동해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자, 차 교수님, 그렇다면 동아일보 보도 오청성이 사실은 저쪽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간접적으로 연루가 돼서 본인의 신변 위협을 느끼고 바로 월남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오전이라도 추후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저는 아마 정부가 이 보도 자체를 아마 확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오청성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과거 냉전 시대 때는 북한에서 기순자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기순 의도를 밝혀서 정치적인 성전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개별 그 기순자들에 대한 기순 의도를 잘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청성 씨 경우는 이건 조금 특별한 케이스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순 의도를 충분히 정부가 앞장서서 밝혔을 가능성은 크지만 이 약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범죄에 연루됐다는 걸 갖다 정부가 인정할 경우에는 북한 당장 소환하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남북 접촉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시도했지만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지난번 중국에서의 그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그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소환하라는 그 요구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확인해 줄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탈북민의 입장에서 우리 오청성 씨가 그 어떤 범죄에 의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보다는 사실 이 친구가 와서 소녀시대 음악도 자기가 북한에서 들어봤고 또는 초코파이도 북한에서 알았는데 실컷 못 먹어봤고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친구가 저희 탈북민 중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유일하게 김정은에게 나는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지만은 사실 이런 오청성 씨가 우리한테 줬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